메시지라는 게 있는데요.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부모와 또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표정이나 그 몸짓이에요. 언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비언어적인 걸로 하는 것도 있고. 예. 아이에게는 자신에게 보내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무시해도 되는 신호야 이러고, 어떤 것은 이거는 내가 조금 명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잘 들어야 되겠구나. 만약에 부모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또는 부모가 싸운다거나, 부모가 싸우면 저 메시지는, 부모가 싸운다는 메시지는 내가 명심해야 돼. 왜냐하면은 조금 있다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자기한테 하는 거든 다른 사람들끼리 하는 거든 아이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 메시지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통은 아이에게 직접 메시지를 주거든요. 뭐, 엄마 바빠, 귀찮아, 뭐 또는 엄마 바쁘니까 놀이방에서 놀아. 이게 이제 직접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야, 너 계집애처럼 왜 질질 짜니? 이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에게 직접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메시지예요. 헨젤과 그레텔에서는 우리가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갖다 버립시다. 뭐 또는 쟤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파. 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중요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또는 제 삼촌 닮아서 개망나니가 됐나 봐. 이러면 내가 삼촌 닮았구나.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 중에 긍정적인 이야기는 그냥 듣고 넘어가겠죠. 물론 그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들은 좋은 보상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내가 저런 행동을 했더니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다음에 그런 행동을 계속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좋은 보상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 부정적인 메시지가 더 영향이 크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아이의 생존에 꼭 필요하다고 머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서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생존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갖다 버릴까봐 할머니네 보내버려. 뭐 이제 이런 너 닮았어. 뭐 니네 뭐 엄마가 키워야 돼. 뭐 이런 식의 그냥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이한테는 생존과 관련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마음속에 꼭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금지령 역할을 하게 돼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더니 우리 엄마가 힘들어? 그래서 나를 할머니한테 보내버려. 그러니까 내 이 행동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 행동을 하지 말아라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금지령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럼 그 아이가 받아들인 금지령 같은 것들이 아이들이 평소에 의식에서 이렇게 떠올리나요? 아니면 이렇게 아이들이 무의식으로도 들어가고 의식으로도 어릴 때는 떠올려요. 그래서 이제 금지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화가 날 경우야, 부모한테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머릿속에 금지령으로 들어가고 나는 어떤 저항의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행동을 더 하겠죠. 금지령으로 현실에서는 먹히지를 않고 이제 반대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상한 거부, 이상한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안 한다는 것은 좋은 역할을 하는 건데 오히려 이제 더 그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반발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금지령이 머릿속에 이제 무의식으로 계속 이렇게 쌓이잖아요. 쌓이면
빨간불처럼요. 계속 경고등을 깜빡깜빡거려요. 그러니까 너 그 행동 해도 돼? 그 행동 하면 돼? 아이고 또 실수했네.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경고등처럼 깜빡거리는 거거든요. 보통 경고등은 위기에 있을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계속 자주 나타나면은요, 위기 관리를 하지 못해요. 화재 감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아무 때나 막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 날 어떻게 돼요? 경고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령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좋은 방향의 금지령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식의 수정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종일 나쁜 생각만 떠오를 거 아니에요. 불안해서. 그쵸? 그러면 잡생각이 계속 떠오른다거나 걱정을 계속 한다거나 또는 망상까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이 사기꾼이면 어떡하지? 나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불안하고 그러면 계속 염려하고 그리고 아니면 계속 화가 나고 이제 분노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그런 상태라면 머릿속에 경고등이 깜빡깜빡거린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없앨 수 있어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쓴다면. 또 그러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게 나한테 가능하냐? 가능하죠.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것은 이렇게 생각뿐이 아니라요. 부모 메시지는 아이가 자란 후에 삶의 여러 면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열심히 일해도 점점 가난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또는 착하게 사는데 괴롭히는 사람만 주변에 모여요. 나는 계속 착한데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 또는 이용해 먹어.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거나 주식이나 부동산이 꼭 떨어지기 직전에 사는 거예요. 떨어지기 직전에 팔아야 되잖아요. 팔지 말아야 할 때 사. 그쵸. 만약에 내가 그런 행동들을 한다면, 아, 나는 부정적인 부모 메시지에 중독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요. 남들은 내가 괜찮대. 근데 나는 불행해. 또는 불행해서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고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외로워요. 결혼을 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이제 결혼을 해서 바람을 피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옆에 사람이 있는데 외로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외롭다고 말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돈 때문에 막막해져요. 돈이 없어서 막막한 거예요? 돈이 있음에도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막하게 두 가지 다 하니까 돈 때문에 막막한 거죠. 두 가지 다. 돈이 없어서 막막한 거는 이해가 가시죠. 그것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자기가 써버리거든요. 그리고 자기 소비 패턴에 문제가 있으면 돈 때문에 늘 막막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쟤는 돈을 잘 버는데 왜 돈 때문에 맨날 막막하대지? 그건 자기 소비 패턴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돈 때문에 막막해지거든요. 그렇게 과소비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모 메시지 때문이죠.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과소비라는 게 이제 뭐 명품 이런 걸 사는 건데 그건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부자를 좋아해, 명품 입은 사람을 좋아해라고 사람이 생각하며 이 사람은 과소비에 빠지게 되죠. 그럼 빚을 내서 뭐 하거나 자기가 번 돈에 너무 많은 돈을 갖다가 그렇게 소비에 사용을 한다거나 뭐 또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데 다른 사람한테 뭐 너무 많이 기부를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너무 많이 사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돈 때문에 막막해지는 일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부모 메시지에 부정적인 무엇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한다. 그러면 부모 메시지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부모 메시지는요, 수용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수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저항을 해서 거부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수정을 해요. 잘 수정을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수정을 하고 이상하게 저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공부하라 그러는 것은 이제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공부하지 마라로 이제 변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공부 안 하는 걸로 하는 것도 하지 마라를 그대로 하면 수용이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그쵸?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는 좋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탈진이 될 정도로 공부를 하고 계단에서 내려오면서도 책을 보고 길 가면서도 책을 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화장실에서도 책을 보고 과도한 그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만큼 과도한 공부. 이거는 이상하게 변형이 되고 이상하게 수정이 된 거죠. 그쵸.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부모 메시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모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비난하게 되죠. 그쵸. 그러면은 나는 못해. 나 이거밖에 안 돼. 또 내가 또 망쳤구나. 그래 그냥 죽어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럼 그거는 이제 나를 비난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부모 메시지를. 그러면 점점 상황은 악화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몸과 마음은 더 병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화가 나고 그러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계속 좋다는 걸 다 먹어도 몸이 계속 아파요. 그러면 이거는 부모 메시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좋은 거 챙겨 먹는데도 아파. 그러면 이거는 부모 메시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아이를 사랑할 텐데 왜 이런 금지령과 같은 부모 메시지를 줄까요? 부모님도 그렇게 잘하셨으니까. 그쵸. 밑에서 내려온 거니까. 그쵸. 부모는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나쁜 의도로 상처를 주려는 것보다는요, 무심해서 자신이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자신의 삶이 너무 힘겹거나 너무 아프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럼 선생님, 우리 그 민족이 오래전서부터 침략도 좀 많이 받았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요. 그렇게 보면 일본도 정말 많이 힘들고요. 중국도 정말 많이 힘들어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어요. 미국도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특별히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부모 메시지를 아는 것은요, 내 부모를 비난하거나 또 내 형제를 비난하거나 또는 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나 자신을 비난하거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먼저 내가 이런 것들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또 남들이 겪을 수 없을 만큼의 힘든 어떤 삶을 살아서 내가 이런 부모 메시지를 갖게 됐구나. 그리고 내 부모도 어쩌면 나처럼 정말 힘든 어떤 삶을 살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지 몰라 라고 이제 그냥 이해하는 정도. 용서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안다는 것,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용서가 노력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모 메시지에 이제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조금 넣어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럼 어쨌든 그거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돌보기 위해서 뭔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쵸.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정말 논리적으로. 그래, 용서 못 할 수 있어. 뭐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해서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거든요. 그런 뭐 프로그램에 뭐 참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생각이란 그 사람들이 보내는 그 메시지가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보내는 메시지가 과연 옳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바늘처럼 날아서 머릿속에 이렇게 꽂힌 주문 같은 부모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계속 이대로 살아? 이거는 간직하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 메시지를 그냥 주문 같은 부모 메시지를 내가 그냥 간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거 간직할 건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내 자신을 비난하는 나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내가 그냥 나를 계속 비난한다는 것은 그걸 방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방어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머릿속에서 원숭이처럼 달라붙어서 꽥꽥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버려 둘 것인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난동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내가 또 실수를 하고 뭐 하면 안 될 말을 하고 이런 것이 그 머릿속의 원숭이한테 놀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내가 정말 그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모 메시지라는 내 생각의 뿌리를 찾아야죠. 그쵸? 그래서 부모 메시지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고, 왜 그런지, 그 사람들은 왜 그랬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시도하겠다는 마음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이걸 해야 되냐면, 나를 모르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왜 그런지를 모르면 바꿀 수 없거든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고통받고 그냥 계속 참으면서 살아야 해요. 그럼 나는 그냥 이 고통을 참고 그냥 살 거야? 뭐 원하시면 그렇게 사는 거고,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죠. 뭐를 해야 되냐면요, 부모 메시지라는 나를 괴롭히고 조종하는 나쁜 생각, 이것을 모두 정리를 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죠. 다른 말로 브레인 리부트, 이것을 해야만 해요. 예,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